96번 위기 상담에서 개방적인 질문보다 폐쇄적인 질문이 더 효과적인 상황을 모두 고른 것은, 우선 개방적인 질문이 어떤 거고 폐쇄적인 질문이 어떤 건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방적인 질문은 내담자의 통찰을 유도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유용하죠. 이는 주로 내담자의 생각과 감정을 탐색할 때 사용이 됩니다. 또 폐쇄적인 질문은요,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이죠. 특정 정보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는데 유리합니다. 주로 초기 상담 단계에서 사실적인 정보를 얻거나 긴급 상황에서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제는 위기 상담에서 개방적인 질문보다 폐쇄적인 질문이 더 효과적인 상황을 고르는 거죠. 그렇다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내담자의 통찰을 유도한다. 이것은 개방적인 질문이 더 적합하죠. 통찰을 유도하면서 내담자가 깊이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폐쇄적인 질문보다는요, 개방적인 질문이 필요합니다. 니은 내담자로부터 제한된 정보를 명확하게 확인한다. 맞습니다. 이것은 폐쇄적인 질문이 효과적입니다. 디귿 상담 초기 단계에서 사실적인 정보를 탐색한다. 맞습니다. 폐쇄적인 질문이 효과적입니다. 리을 내담자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것은 개방적인 질문이 더 적합하죠. 내담자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개방적인 질문이 필요합니다. 미음 잠재적으로 위험하거나 위협한 상황에서 내담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신속히 파악한다. 이건 폐쇄적인 질문입니다. 따라서 폐쇄적인 질문이 더 효과적인 상황은요, 니은 내담자로부터 제한된 정보를 명확하게 확인한다. 디귿 상담 초기 단계에서 사실적인 정보를 탐색한다. 미음 잠재적으로 위협적이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내담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신속히 확인한다.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서 답은 3번입니다. 97번 위기에 처한 청소년 내담자를 돕기 위한 상담자의 초기 개입 행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5번이죠. 내담자의 갈등을 이해하고 반응을 인식하기 위해 정신분석 치료를 시작하였다. 이 내용은 틀렸습니다. 정신분석 치료는요, 위기 상황에서의 초기 개입으로 적절하지 않죠. 정신분석은 정기적인 접근이 필요하고요. 초기 개입 행동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안전과 즉각적인 지원이 더 중요하죠. 따라서 97번 답은 5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옳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담자에게 필요한 법률적 정보를 제공하였다. 맞습니다. 필요한 경우 제공해야죠. 그 다음 한 번 접촉하는데 그치지 않고 계속 접촉을 유지하였다. 맞습니다.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인 지원이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하여 내담자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맞습니다. 내담자가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내담자의 상황에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내담자의 진술을 선택적으로 경청하여 주도적으로 그것을 요약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맞습니다. 선택적으로 경청해서 내담자의 진술을 요약하고 정리하도록 돕는 것은요, 상담 과정에서 중요한 기술입니다. 따라서 97번의 답은 5번입니다. 정신분석은요, 장기적인 접근에 필요하고 초기 개입 행동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98번 부모 이혼 후 자녀에 대한 부모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답부터 얘기하면 3번이죠. 자녀가 두 부모의 메신저 역할을 해줄 것을 부탁한다. 이 내용은 틀렸습니다. 자녀에게 부모 사이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은요, 매우 부적절하죠. 이는 자녀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는요, 자녀가 부모의 갈등에 끼어드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98번의 답은 3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옳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혼에 대해 자녀가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없음을 이해시킨다. 이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계속 사랑하고 돌봐줄 것임을 알린다. 자녀가 이혼을 반대할지라도 이혼 상황을 바꿀 수 없음을 설명한다. 이혼으로 인한 자녀의 슬픔, 분노, 혼란된 감정을 수용한다. 맞습니다. 따라서 98번 답은 3번입니다.
99번 허쉬의 사회 유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허쉬의 사회 통제 이론인 사회 유대 이론은 한번 요약을 해보면 청소년 비행의 원인은 사회적 결속이 약하기 때문이고요. 법을 위반하지 않는 이유는 애착, 관여, 참여, 신념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했죠. 이때 애착은 주변 사람들과의 애정적 관계고 관여는 사회활동에 대한 몰입이에요. 그 다음 참여는 인습적 활동에 시간을 할애하는 거고 신념은 사회적 가치 수용입니다. 이런 선의에 가지고 주어진 문항을 봤더니 아닌 게 하나 있죠. 3번입니다. 정상적인 청소년보다 비행 청소년과의 접촉 시간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비행과 위법 행위를 학습하게 된다. 이것은 사회 유대인이 아니라 어떤 거죠? 그렇습니다. 차별적 접촉 이론이죠. 차별적 접촉 이론에서는요, 비행 행동이 비행 청소년과의 접촉을 통해 학습된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사회 유대 이론에 관한 설명이 아니어서 99번의 답은 3번입니다. 나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자신이 애정을 가진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비행을 저지르지 않게 된다. 맞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합법적으로 얻기 위해 몰입하면 비행이나 범죄에 저항할 힘이 생긴다. 옳습니다. 합법적인 활동에 연관된 활동을 열심히 하면 비행을 저지를 시간이 없다. 옳습니다. 사회의 법 규범을 따라야 한다는 굳은 신념은 비행 행동을 통제한다. 옳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100번 위기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어진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위기상담은 짧은 시간에 진행되어야 하므로 선택적 경청이 필요하다. 옳습니다. 내담자가 위기에 관련된 감정을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맞습니다.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격려하는 것은요. 위기 상담의 중요한 요소죠. 감정 표현은요.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됩니다. 3번 상담자는 스트레스와 위기의 차이를 이해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맞추어 대처하도록 도와야 한다. 맞습니다. 상담자는요. 스트레스와 위기를 구별하고요. 상황에 맞는 대처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4번 내담자가 위기에 대응하기에 비유동적이라고 평가될 때 상담자는 비지시적 방법을 사용한다. 이 내용이 틀렸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내담자가 비유동적, 즉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태라면요. 상담자는 비지시적 방법보다는요. 더 구조적이고 지시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내담자를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는요, 내담자가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죠. 지시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4번은 옳지 않아 답이 됩니다. 5번 위기 상담의 목표는 균형 상태의 회복이다. 맞습니다. 위기 상담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요, 내담자가 심리적, 정서적 균형을 되찾도록 돕는 것입니다. 따라서 100번의 답은 4번입니다.